안녕하십니까. 고졸 검정고시 사회 강의를 맡은 김석 선생입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졸 검정고시 기출문제는 잘 푸셨어요? 혹시 아직 이제 고졸고시 검정고시를 보실 분은 이제 기출문제를 확인하실 거고, 보신 분은 본인이 답이 궁금해서 보시겠지만, 열심히 이제 이미 시험을 보시고 나중에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실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기출문제를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기출문제를 꼭 확인해 주십시오. 책 옆에는 해설이 좀 자세하게 붙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빨리빨리 풀고 들어갈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거, 여기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사회적 상호작용. 우리가 사회적 상호작용은 크게 세 개입니다. 협동, 경쟁, 갈등. 기본적으로 협동은 예. 이렇게 할까요? 협동은 같은 목표를 가진 같은 집단의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같은 집단의 사람. 경쟁과 갈등은 같은 목표를 갖긴 했는데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목표긴 한데 집단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싸움이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주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마을회관 청소를 했다라 했으니까 이거는 뭐에 가깝냐면 협동입니다. 참고로 여기 투쟁하고 갈등은 같은 말이고요. 참고로 경쟁하고 갈등은 좀 차이가 있는데, 경쟁은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다른 집단 간에 서로 싸우는 건데, 경쟁은 그나마 규칙이 있는 거고요. 갈등은 규칙이 없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갈등의 사례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전쟁 같은 걸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회적 상호작용은 1번 협동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2번 사회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사회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회권은 국가에게 요구할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뭘 요구하냐?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도록 요구하는 권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4번이 되겠죠. 모든 국민이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삶을, 여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권 얘기 나올 때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뭐요? 여기 보시는 요 인간다운 삶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니까 잘 기억해 주십시오.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이고요. 동등하게 인격체로, 여기서 포인트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죠. 요거는 평등권. 그 다음에 기본권이 침해를 받기 위해서 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 이거를 우리가 청구권 이랍니다. 그러니까 침해당했을 때 구제하기 위한 수단적인 권리, 우리가 보통 이렇게 청구권 얘기를 하죠. 답은 4번입니다. 넘어갈게요. 문화상대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화상대주의에 대한 설명. 기본적으로 문화상대주의는 이런 거죠. 문화에는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문화상대주의는 보편성을 베이스에 깔고, 보편성을 기본으로 하고, 특수성은 국가마다 상황이 다른 거거든요. 이거를 인정해 주는 걸 문화상대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편적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요.
살인은 안 된다. 이거는 전 세계 어느 국가나 다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국가의 문화는 무조건 무시하는 거 이건 틀렸고요. 당연하겠지만 자신의 문화만을 가장 우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문화 중심주의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문화를 그 사회 요게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문화 상대주의를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거든요. 그 나라의 그 사회의 환경과 맥락에서 이해해라. 예를 들면은 태국은 왜 사람들 장례를 할 때 다 화장을 할까요? 불교의 영향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처럼 유교 문화권인 나라에서는 자신의 몸을 훼손시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매장을 한단 말이죠. 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화장을 많이 합니다. 불교 영향으로. 그러니까 그 장례식만 봐도 그 사회의 환경과 맥락을 보면 되게 이해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여기 다른 문화가 무조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건 문화 4대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4번입니다. 다음 내용과 가장 관계 깊은 거. 한국어 기초강좌를 개설하고 외국인 상담, 취업 발전, 여기 결혼 이주 여성 얘기 딱 나오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야기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점점 많은 외국 사람들이 오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되게 유니크한 가정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다문화 얘기하는데 여기서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요. 나머지는 너무 너무 쓸데없는 택도 없는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5번이요. 자, 표를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대책입니다. 여러분 표를 보면 쪼실 건 없고요. 놀라실 건 없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예상할 수 있는이에요. 예상할 수 있는. 일단 자, 연령별 인구 구성비니까 전체 인구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인구가 몇 퍼센트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 인구에서 0에서 14세 이하의 인구가 이렇게 있는 거고 65세를 넘어가는 인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보통 15세에서 60세까지, 65세까지를 우리가 이제 노동 가능 연령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는 아이들인 거고요, 아동인 거고 여기는 노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동 인구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국가 인구 전체 퍼센테이지도 16%에서 점점 줄어가지고 2050년쯤 가면 9.9%래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심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서 2050년쯤 되면 전체 인구의 약 한 37% 정도, 37.4% 정도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거죠. 엄청난 인구. 그러니까 아이들은 줄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다시 보기를 볼까요? 아이는 늘고 노인은 늘어나는 상황. 예상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사회적 대책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그럼 보시면 일단 아이가 줄고 있으니까 출산 장려금 같은 걸 지원해서 아이를 낳게 해줘야죠. 그 다음에 노인 수가 늘어나니까, 노인의 비율이 늘어나니까 노인 대상 건강보험 확대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치매나 뭐 류마티스 관절염, 그 다음에 뭐 등등등 노인성 질환이라고 아주 카테고리를 묶어서 되게 크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아휴직 보장 및, 왜냐면 애를 낳아야 되니까요.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죠. 답은 그래서 2번 되겠네요. 근로자의 정년 감축은 여기랑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년을 줄이는 게 참 사회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지만 가장 입장에서는 좀 슬픈 얘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사회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거. 3번이죠. 자동차 보험은 사회보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회보험에 해당되지 않고요. 보통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건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이제 여러분이 실업 상태에 있을 때 직장을 구할 때까지의 시간 동안 보통 이제 6개월, 최장 6개월까지인데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다니던 회사의 월급의 약 7에서 80% 정도를 받는 거를 보험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여러분이 이제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회보험이 건강보험이죠. 옛날에는 의료보험이라고 불렀던 답은 3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사실판단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 사실판단이라는 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실판단은 진위, 즉 존재했냐, 존재하지 않았냐를 판단하는 질문입니다. 사실판단은. 있었니, 없었니? 자, 여러분이 쉽게 구분하려면 어떻게 보시면 돼요?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은 김석 선생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 강의를 이 스튜디오에 와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가요? 그렇죠. 왜요? 저 여기서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밑으로 숨으면, 없으면, 제가 이렇게 화면 밖으로 벗어났어요. 없으면,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건 뭐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죠. 사실을 용무는 사실 판단은 있다, 없다로 판단할 수 있는 걸 사실 판단이라고 합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네, 맞죠? 있죠? 그런 사실? 네. 그 다음에 화산섬이다? 이런 거. 요런 것들은 사실 판단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세종대왕은 훌륭한 임금이다.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치 판단 그러거든요. 가치 판단이라는 건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가치 판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즉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거죠. 이해가세요?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거. 세종대왕은 훌륭한 임금이다. 어떤 사람은 맞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뭐 해야 한다라고 보통 얘기했을 때 요게 나오는 게 가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답은 기억 디귿 2번 되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8번입니다. 뿅. 자연과 인간의 공존입니다. 공존을 하기 위한 실천 방안이니까요. 일단 재활용품 사용 금지? 재활용품을 사용을 많이 해야죠.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큰일 날라고. 화석연료 많이 쓰면은 환경 말아먹겠죠. 그러니까 답은 에너지 절약의 생활하고 야생동물 부역. 요거 디귿 리을 4번 되겠네요.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 화석연료를 많이 쓰면은 안 되겠죠. 석유 같은 것도 결국엔 언젠가는 떨어질 테니까. 요즘에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점점 많이 캐고 있긴 합니다만. 자, 넘어가겠습니다. 9번. 합리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서 고려할 요소가 아닌 거. 자, 자산 관리라는 건 여러분의 재산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죠? 재산을 로또처럼 아니면 어떤 이런 것처럼 운빨로 운 좋게 빡 한 방에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합리적인 계획하에 재산을 재산을 관리하는 걸 자산 관리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거기서 이 녀석은 빼야죠. 투기성은 빼야죠. 여러분, 투기는 도박입니다. 도박. 여러분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뭐 카지노 같은 데 가서 내 재산을 늘리겠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판단인지 아시겠죠? 이런 겁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고요. 10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권리. 여기서 보시면 사용자는 사장님입니다. 사용자는 사장님이고요. 노동조합을 통해서 근로조건에 관한 요거 포인트 해보세요. 협의할 수 있는 권리. 협의할 수 있는 권리니까 협상할 수 있는 권리니까요. 단체 교섭권입니다. 보통 이제 근로자의 권리는 3단 해가지고 3단 단결, 단체, 교섭, 단체, 행동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니까 단결, 단체 교섭, 단체 행동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고요.
단체 교섭은 여기 나오는 거고, 단체 행동은 이제 교섭이 실패했을 때 행동을 할 수 있는 걸, 파업 같은 걸 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자,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대표적인 선거권 같은 게 대표적인 참정권이고요. 공무담임권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선출직 공무원으로 나갈 수 있거나 아니면은 공무원 시험을 봐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죠. 국민투표권은 뭐 설명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3번이고요. 11번이요. 민주국가에서 다양한 정당 활동과 시민의 폭넓은 정치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여기 2개 이상의 정당을 인정하는 제도를 우리가 복수정당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력분립제는 입법, 행정, 사법을 나누는 걸 권력분립이라고 하고요.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직적 권력분립을 하는 것을 지방자치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민주적 선거는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눈이 깜깜해지시는 분께 자, 자원입니다. 자원. 왔다 갔다 하는 자원. 그리고 이런 자원에서는요. 이동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화살표들을 잘 봐야 되는데, 자, 화살표를 잘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어디로 가느냐하고 어디서 오느냐, 그러니까 스타팅 포인트와 엔딩 포인트, 꼬린점을 잘 보시면 돼요. 주로 이 화살표들이 많이 가는 데가, 자, 그래프를 좀 확대해서 볼게요. 그래프를 좀 확대해서 보시면 주로 이 화살표가 출발하는 데가 어디죠? 요 동네입니다. 지도 잘 보이시나요? 아프리카하고 여기가 인도고 아시아 쪽의 가운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뭐라고 부르는? 서남아시아, 중동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출발해서 막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으로 엄청 들어가고 있죠. 그죠? 그죠? 아시아 쪽으로도 엄청 들어가고 있고 유럽 쪽으로도 엄청 들어가고 있고 미국 쪽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는 자원. 그러니까 주로 공업국들에서 수입을 하고, 네, 뭐 이런 자원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뭐만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출발지가 서남아시아라는 것만 확인하셔도 아하, 이건 뭐구나? 석유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지하자원 이동하는 거는 사실 석유가 제일 쉽죠. 참고로 구리랑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갑니다. 요거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복사이트, 그러니까 알루미늄에 올려있는 복사이트랑 철광석은 호주에서 우리나라로 많이 갑니다. 자, 12번 4번 그래서 1번이고요. 13번 보시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대가 없이 돕는 거예요. 그죠? 어려운 이웃의 경제적 자활을 돕고 공동체적 결속감이나 연대의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 이거 대표적인 거 기부죠, 기부. 네,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라서 네, 요거는 기부를 얘기합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자, 창업은 회사 차리는 거고, 의무는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는 걸 얘기하고, 신용은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믿을 수 있는 믿음이죠. 14번이요. 우리나라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민주시민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선거의 원칙은 보통선거 평등, 네, 틀렸죠? 직접선거입니다. 직접선거고 공개가 아니라 비밀선거죠. 공개를 하면 어떡해요? 네, 답은 그래서 4번 2번이네요.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표자에게는 정당성이 부여된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기존 대표자의 활동을 평가하여 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 네, 맞는 말. 선거의 의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앞에 정치 권력이 잘하면 계속 하게 해주는 거고, 잘 못하면 자르고 다른 권력으로 교체를 해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필기 내용이래요.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거. 여기 보시면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서 촌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이래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촌 향토 현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촌을 떠날 이별할 때 있잖아요. 농촌을 떠나 향하다. 어디로? 도시로 향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답이 딱 4번 나왔네요. 네. 여기서 국제화나 지역화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좀 복잡한 어려운 개념이라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정보화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네. 정보화 사회에는요, 기본적으로 교통과 통신의 발달, 그러니까 특히
통신 매체의 발달이 정보화 사회의 되게 중심이 됩니다.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인터넷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인터넷의 발달을 통해서 전자상거래 확산됐고요. 시공간의 제약이 강화된 게 아니라 약화됐죠. 약화됐고요. 사생활 침해, 네,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졌죠. 네, 예를 들면 정보화 사회로 예를 들면은 누가 내 컴퓨터를 해킹해가지고 내가 뭐 이런 표현은 좀 하면 뭐하지만 예를 들면 몰래 제 누드를 제가 막 사진을 저 혼자 보려고 찍어놨거든요. 상상하지 마시고, 예, 뭘 상상하는 그 이해하니까 죄송합니다. 예, 그런 게 찍어놨는데 누가 내 컴퓨터를 해킹하고 내 누드사를 뿌려버린 거죠. 뭐 연예인들 중에 그런 케이스도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겠죠. 예를 들면 요즘에 문제시되고 있는 리벤지 포르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심각한 그 사생활 침해의 문제죠. 사이버 공간 등을 포함하여 의사소통의 공간이 확대되고 있다에 맞는 말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답은 그래서 2번이네요. 체크해 드릴게요. 2번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17번을 볼까요? 핀피 현상은 요거 말을 잘 보시면 Please in my front yard. 그러니까 제발 우리 집 앞에 해줘. 그러니까 어떤 선호 시설, 그러니까 좋아하는 시설을 우리 집 앞으로 들여와 달라는 현상을 핀피 현상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행에 따라서 상품을 구입하는 현상,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행에 따라서 상품을 구입하는 현상, 요거를 이제 우리가 밴드웨건 현상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유행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밴드웨건 현상이라고 하면 좀 어렵고 모방 소비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예. 가격이 오르는데도 과시욕으로 인해서 수요가 줄지 않는 현상. 왜 이런 게 나올까요? 예. 우리가 이거는 베블린 이펙트, 베블린 효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보통 비합리적인 소비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인데 네,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속한 사회 언어나 행동 양식 등을 배우고 내면하는 현상, 이거 우리는 보통 사회화라고 그러죠. 사회화. 네, 뭐 전혀 상관없는 보기들을 갖다 넣고 놨네요. 네, 답은 4번이겠습니다. 딱 여기에 해당하는 예는 4번밖에 없네요. 여러분이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18번이요. 세계화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변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세계화는요, 아주 간단하게 한 단어로 정리를 해드리면 경계가 사라지는 겁니다. 경계가 사라지는 거. 물론 원인은 있죠. 뭐와 뭐의 발달 때문에? 교통과 통신의 발달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경계가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세계화 현상이라는 건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뭐가 사라지는 거? 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사라지면 당연하겠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서로 교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의존성이 약화된다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수 늘겠죠? 그 다음에 교류가 많아지니까 전통 음식을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저 가끔 가다가 그래서 저기 케밥이나 정말 인도 사람이 운영하는 카레집 가서, 파키스탄 사람이 운영하는 카레집 가서 먹은 적이 많아요. 네, 케이팝이나 한국 음식 등 한류 문화가 전 세계 시장에서 유행하고 있어요. 요즘에 뭐 BTS인가요? BTS? 어마어마하더만요. 빌보드 1위 하고 막 뭐지? 먼저 시상식 같은 데 가갖고 막 SNL도 우리나라 SNL 말고 미국 SNL에 나오고 막 정말 대단하던데요. 자, 요런 것들은 다 가능한 얘기죠. 답은 1번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1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거래요. 자민족이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여기 보세요. 보유하는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거. 이거 우리가 자원민족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원민족주의.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원민족주의 이렇게 얘기하고요. 2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거. 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무역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거. 여기 보시면 요게 되게 포인트예요. 저개발 국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요거
정당한 가격을 지불합시다. 그래서 생산자에게 무역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런 거 우리가 공정무역, 공정무역, 페어 트레이드, FAIR, 페어 트레이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커피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커피 같은 거 실제로 뭐 별다방이나 콩다방, 네, 별땡땡, 콩땡땡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회사 같은 데서는 커피 한 잔 원가에 실제로 그렇죠. 그 우리가 커피 가게에서 먹는 커피의 원가에서 커피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8%인가? 예, 3%인가 8%인가 차지한대요. 실제로 네, 뭐 매장비랑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율을 좀 올리자. 이게 공정무역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여기서 지금 자유무역이나 뭐 보호무역, 관세무역을 설명하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검색어로 적절한 거. 여기 보시면 포인트는 여기에요. 두 번째 줄.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미래 세대가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미래 세대에 쓸 자원을 날려먹지 않으면서 우리도 쓸 만큼 쓰는 거 요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지속 가능한 개발 혹은 지속 가능한 발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점 개발이라는 건 어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자.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과 부산, 경부축을 중심으로 국가를 발전시켰죠. 그죠? 지역이기주의는 아까 얘기했고 님비나 핀피 현상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집에 화장터 들어오는 거 안 돼. 뭐 얘기는 내지는 우리 집에 쓰레기장은 노노해. 우리 집에 제발 지하철역은 들어와줘. 이런 게 핀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향식 개발은 정부 주도의 개발을 이야기합니다. 답은 4번이고요. 밀이죠. 밀이라는 작물. 우리가 식량 작물 그러는데 식량 작물이 3개가 있거든요. 밀하고 우리가 쌀하고 옥수수 이 3개가 우리가 보통 3대 식량 작물 이릅니다. 빵과 파스타의 주요 재료로 활용되고 있고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건 맞는 말이고 네. 2번이 틀렸는데요.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하는 생산 작물은 이건 쌀 얘기하는 겁니다. 쌀은 최대 생산국이 동시에 최대 소비국이라서 국제 무역량이 별로 없어요. 우리 앞에 문제에서 보였던 석유 이동처럼 이 쌀의 이동도 보시면 좀 되게 특이한 스타일의 이동입니다. 넘어갈게요.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등장하는 지역.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이 되게 심하고, 네, 국제연합의 중재로 분할 통치를 하고 있지만, 네, 심하다. 종교 갈등이죠. 이거는 이제 카슈미르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요. 참고로 벨기에는 언어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쓰는 지역과 그 독일어를 쓰는 지역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그래서 그 벨기에는 공식 언어가 3개인가 그래요. 쿠릴 열도는 러시아하고 일본 사이에서 그 북방에 있는 4개 섬에 대한 분쟁이고요. 팔레스타인은 아시죠? 기독교하고 이슬람 사이의 종교 분쟁, 이스라엘과 나머지 중동 국가 간의 종교 분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보통 힌두교는 인도잖아요. 그죠? 카슈미르 분쟁입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아시면 되게 쉽게 맞추는 거고 모르시면 되게 우울하게. 네. 인도 북부 지역입니다. 인도 북부. 자, 사막화에 대한 현상 설명. 사막은 말 그대로 사막화는 사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니까요. 답은 3번 되겠네요. 수분 지역보다는 건조 기후 지역에서 비가 안 내리는 데도 사막이 될 확률이 높겠죠. 이 말은 나머지는 다 맞는 말입니다. 네, 다 맞는 말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미래사회 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 거? 네, 우리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반성을 좀 합시다.
제가 반성할게요. 제가 예, 특정 사회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건 아니겠죠. 예,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타인의 자유와 권리는 당연히 맞는 거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도 당연히 맞는 거고, 지구촌 문제 예,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 특정 집단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 올바른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 고졸 검정고시 사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보기 전에 이 문제들을 풀어보실 텐데, 이 문제를 보시고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